네, 뉴스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그 바쉐론 콘스탄틴식의 로봇계 사업가죠. 서모 씨가 비선인지 아닌지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 말인즉슨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김건희가 이 서모 씨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부터는 후보 시절부터 이 사람들이 준비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공약 중에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김건희가 그 안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지금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되도록 내버려 뒀다는 점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천공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줄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천공이 끝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정책을 예측하려면 천공의 유튜브를 봐라,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그리고 의대 정원도 2,000명 뭐 증원 이런 것들이 천공 유튜브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천공은 애기에 불과했죠. 천공 이후에 뭐 건진이 온갖 셔틀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증거로 쏟아져 나오고, 명태균이 등장하지를 않나. 비상계엄에서는 노상원이, 점집을 운영했던 그 노상원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들이 어떤 노하우나 지식, 이런 관리 체계가 무너지고, 이제 그 서 씨로부터도 영적인 대화가 잘 오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 집안의 이모가 누군가가 뭐 무당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이런 무속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나라의 큰 결정들이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이 지금에서야 드러난 게, 지금에서라도 드러난 것이 다행인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서모 씨가 2018년부터 윤석열 당시 부부를 알고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2022년, 즉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죠. 그건 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공천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고, 무엇보다 로봇계, 이거는 개인적인 돈을 쓴 게 아니죠. 즉 우리가 비선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 국정이라던가 이런 데서 개입을 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걸 우리는 내자로 국정농단이라고 부릅니다.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이었잖아요. 전 이렇게 역을 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비선을 잠옷 비선이란 말이 있었어요. 잠옷? 비선. 예. 그 말은 뭐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잠옷을 입은 상태에서 만날 정도로 친하다라는 말이 나와서 최순실 씨, 최서원 씨를 잠옷 비선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조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서원 씨가 당시 가족이 없이 관저에서 있던 박근혜 씨를 밤늦게라도 편하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사익에 위해서 어떤 것에 개입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거였고, 지금 김건희 윤석열 라인, 특히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은 사치품 실세,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가까이 지냈거나 뭔가 이권에 개입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명품 시계 사다 주거나 목걸이 사다 주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문제이다. 그리고 이 비선 라인의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국가의 어떤 사업이라던가 운영 방식이 제대로 검증이 된 참모들이라던가 공적인 과정을 발표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권력자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로 그냥 되는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박근혜 당시에 잠옷 비선과 윤석열 정부의 사치품 비선, 결국은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이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서 씨가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계 외에도 어떤 걸 선물하고 그 대가로 로봇계라던가 이런 것을 받은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덧붙여 주죠. 근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비선 라인들이 이제 불거질 때마다 느끼는 약간 자괴감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 김건희의 비선 라인이에요. 김건희의 사람들이고, 무속과 또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도 너무 또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전문적인 행정가라든지 관련한 전문가가 아니라
뭔가 무속을 토대로 했다든지 아니면 명품 이렇게 명품을 선물하면서 이게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잠옷 뭐였죠? 뭐라 잠옷 비선. 잠옷 비선은 최순실 하나로 끝났는데 지금 이 정부는 뭐 천공, 건진, 명태균, 노상원, 서씨까지 나왔고 그 이후에 또 더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철저히 수사해서 얼마나 국정을 농단했는지를 정말 샅샅이 파헤치는 일이 더 많이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시계 선물했다는 사업가 서모 씨, 예. 로봇계 관련된 이 서모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와 그 강서구청장 공천이라던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당시 장관의 거취 문제 등에서도 의견을 오갔다고 했잖아요. 예. 인사 문제를 오갔다? 이거는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인사권이 없는데 왜 그런 대화를 주고받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왜 비선한테 물어보나요? 공천은 당무입니다. 예. 당무에는 더더군다나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김건희가 물을 일이 아니고 김건희가 또 대통령실 사람이 아닌 다른 비선한테 물을 일이 아닌 건데. 사실 대통령실에게도 물어볼 권한이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됐다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관계들을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고리가 명품, 좋게 말하면 명품, 나쁘게 말하면 사치품이었다. 사치품 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치품 비선이다. 특검이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파고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 요청도 되게 이상합니다. 이것도 또 김건희가 나섰어요. 서모 씨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재명보다 빨리 모아야 한다. 이렇게 워딩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후원금을 뭐 이제 서모 씨 주장이긴 한데 본인은 1,000만 원 냈고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본인이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요청을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해왔고 그게 정치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발적이라고 말하면서 범죄 혐의를 우리 이 서 씨가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대통령 후보 아내인 김건희에게 전화가 와서 후원금 좀 모아달라, 되도록 많이 모아달라라고 했을 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얼마나 뭉갤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이어서 나는 뭐 비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서 씨는 한 김건희와 6, 7년 정도의 사이가 됐다고 하고 서 씨가 선물해줬다고 하는 브리오니 타이에 대해서 제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하셨어요? 조사를 했어요. 아니 이게 브리오니라는 것이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김건희 덕분에 요즘 명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검색해보니까 브리오니가 왜 그렇게 비싼가라는 제목의 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1945년부터 로마 브랜드가 뭐 할리우드, 왕족, 뭐 국가 원수, 세계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착용했다는 그런 것인데 이 브리오니 이 타일을 선물을 해줬고 그리고 이 타일을 취임식 때 윤석열이 메고 나와서 저거 내가 선물해 준 건데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품이 아니면 뭐 김건희가 명품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명품을 몰랐다고 하면 이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굳이 그 취임식에 차고 나타나게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다. 네.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 브리오니를 넥타이 공부하면서. 받을 때 네. 김건희가 남편이 현재 실직자니까 받아도 된다. 저는 사실 요 단어에서는 뭘 봤냐면 실직자를 봤어요. 사실 검찰총장 출신이고 대통령에 나갈 거라고 보여지는 본인의 남편을 누군가에게 실직자니까 받아도 돼. 이렇게 달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뭐 윤석열이 현빈이에요? 한 땀 한 땀 정성지로 만든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시크릿 가든에서 그 주인공 남자가 추린이 있거나 한데 뭐 명품 뭐 장인이 한 땀 한 땀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는데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이걸 메고 놨다라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서성빈 씨가 내가 선물한 거다라고 하고 실제로 특검이 보니까 어쨌든 이 서모 씨가 명품 넥타이 여러 개를 김건희에게 선물한 정황이 지금 포착됐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브리오니가 아니라 에르맥스 넥타이를 내가 사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이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지금 취임식에도 참석하던 것으로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자, 그럼 김건희는
그동안 서희건설에서 받은 그 유명한 반클리프 목걸이 나토 순방 때 하고 다녀서 지금 온갖 망신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은 그러면 특정 사업가로부터 명품 넥타이를 취임식에 메고 나왔다? 저는 이거 보기에 이 두 사람은 한마디로 이때부터 이미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아. 윤석열은 현빈이 아니다. 윤석열이 되게 좋아하면서 차고 갔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사실 근데 명품의 가격도 잘 모르겠네. 김건희는 막 수천만 원대 받는데 윤석열은 수십만 원대 받고 좋아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것도 세력의 그 차이인가. 부유와 네, 부유와 권력의 제로의 차- 그럴 수 네. 있죠. 좋네요. 그 서 씨하고 이제 사이가 틀어진 이유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서 어떻게 대응할지 뭐라든지 뭐 몇 가지 그러니까 본인이 조언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서 사이가 틀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할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김예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김건희와 이 의혹의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예성이 장모의 장고 증명해주다가 관계가 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네가 대기업으로부터 무슨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서 조사 받으라라고 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최소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하고 아니면 다 숨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당시에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이시원 전 검사가 그때 당시에 비서관이었는데 김건희 비리를 어떤 중간 정산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비서가 작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중간 정산을 비리와 의혹을 중간 정산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그때 좀 뭔가 다 뭐 해놨지.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문제다. 그것도 검찰 출신이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덮어지는 일들이 가능했다. 아니 뭐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김건희에게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뭐 얼마나 그렇죠. 제대로 충원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서모 씨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 중에 진짜 놀란 거 있어요. 윤석열 도어 스태핑 출근길에 왜 막 자기가 초기 한다 그랬다 나중에 네. 그만둔 이걸 도와달라면서 김건희가 서모 씨에게 대통령실 홍보수석 자리를 제안했다라고 와. 서모 씨가 주장해요. 자, 부대변인 출신이 어떻게 보세요? 진짜 피눈물 나죠. 저희가 우리 이재 부대변인 얘기 조금만 하면 시험 봐서 선발됐습니다. 아니, 시험 봐서 부원장님은 또 선발됐어요.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에서 어떤 당직을 하나 맡는 것도 와. 이게 저희가 잘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실 들어가는 거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보수석 자리를 제안했어? 아니 시계 사주면 홍보수석 그러니까 되는 3천만 겁니까? 원 없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못 간 그러니까 겁니다. 김건희랑 친하고 명품을 사주면 이렇게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심지어 먼저 수석이다. 간 이게 거예요. 제안을 했다. 이거는 진짜 완전히 사치품 라인들 줄 잘 서면은 그냥 대통령실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일반 기업의 회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통령의 말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 심지어 해외에 하고자 만든다.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들과 기업들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모든 노동자와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근데 이런 사람에게 갑자기 도어 스태핑 얘기하면서 홍보수석 자리 제안했다?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라가 그러면은 시계 사주면 대통령실 들어갈 수 있는 수석 될 수 있는 나라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만약에 자기가 뭔데? 김건희가 인사검증자입니까? 그런 제안은 뭐 예의상 물어본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김태호 전 구청장이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거 의견을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반영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거든요. 아니 이상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알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비선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고 김건희가 V0라는 사실도 우리가 다 알았고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나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덮고 그나마 지금 이게 3년 안에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정말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제가 더 심했던 사람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극우 유튜버 안모 씨라고 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자 앞에서 그냥 시위도 아니고 욕설, 차마 제가 옮길 수 없는 욕설했던 이 사람의 누나가 대통령실 초기에 근무하는 걸
나서 발칵 뒤집힌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정말 나 대신 가서 비싼 사치품 사오거나 아니면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표현 좀 쓰면 정말 더러운 짓 시키고 그냥 대통령실에 들여다주는 대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가 국정이 제대로 되겠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뭘 얼마나 충원을 할 수 있겠어요. 다 김건희 눈치 보는 거지. 오직 했으면 우리나라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더 센 게 김건희 수저. 이거 제가 사실 옛날 대통령실 그에 있던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김건희 근데 라인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알았어도 이게 하나하나 조금씩 드러나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이 또 다른 비선 중에 하나죠. 건지는 아예 김건희한테 반말로 말합니다. 비밀리에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네. 생각해보고 답을 줘. 이게 뭐예요? 건진 법사가 김건희한테 반말로 문자로 하는 게 네, 나왔습니다. 김건희와 건진 법사 사이도 우리가 좀 잘 들여봐야 되는데, 근데 이 건진이라는 사람이 그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17일에 체포됐다가 지금은 병보석으로 가석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자유롭게 사회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건진이. 예. 이 사람 빨리 잡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보석 상태로 가석방 상태라니 지금 통탄은 금할 수가 없고, 이게 오랫동안 김건희와 특수관계를 이어왔던 인물인데 그래서 가석방이 돼서 밖에서 지금 버젓이 활보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는지 조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김건희가 20대 때부터 이 건진 법사와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쪽 집안도 이런 무속을 점을 보는 걸 좋아하니까 어쩌다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닌가 한다라는 얘기를 주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벌써 30년 넘게 이어져 온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넘게 이어져 온 관계라서 우리가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해봤더니 14년부터 16년까지 김건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폰도 나왔다고 한 것을 볼 때 사실 그 폰만 나왔을까? 우리 지금 특검이 지금 그때마다 유리한 쪽으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제시를 하는데 더 나오지 않은 그런 증거들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끈끈하게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온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면 반말이야 뭐. 예. 네. 저는 그게 딱 떠올랐는데요. 명태군이라는 인물이 중진 의원인 김영선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다선 의원한테 네. 막 소리 질러. 왜 그래? 내가 저기 김건희한테 얘기해서 당신 공천 준 거야. 누가 국회의원 만들어 준 건지 알아? 이런 거잖아요. 당신 내가 누구를 뒤에 빼기는 줄 알아? 이거고. 자, 김건희는 그럼 왜 건진법사가 이렇게 반말을 한 것으로, 건진법사 김건희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가? 예. 건진이 통일교와 김건희 사이의 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의심이 되는 게 모두 물건도 전달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건만 전달한 게 아니라 통일교가 대선 과정이나 뭔가 김건희, 윤석열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도록 중간에 같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건진 입장에서는 당신이 누가 대통령 만들어줬어? 내가 만들어줬잖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막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게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 통일교와 김건희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고 이것이 대선 과정이라던가 이후에 국정 운영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을 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통일교가 이게 대선 과정에서 각 국힘의 지구당에 돈 봉투를 줬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또 일부 의원, 권모 의원 같은 경우 가오나 씨 비슷한 네, 차림으로 가오나 씨 다니는 그 빨간 바지, 의원 빨간 바지. 같은 네. 예, 쇼핑백에 이제 큰 거 한 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벌벌 떨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분도 비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김예성 구속이 됐잖아요. 김예성이 일단은 김건희하고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는 자기 이익 챙기느라서 나를 위해서 영향력을 과시해 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투자 받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도와주거나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김예성도 진짜 이 집안이랑 오래된 관계인데, 그러니까 최은순 장고 증명 위조 공판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코바나 컨텐츠 감사 등재 사실도 그 당시에 공판에서 거론이 됐나 봅니다. 근데 김예성이 직접 뭐라고 했냐면,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회사 재정 상태를 보는 그런 감사 업무 전혀 하지 않았다. 출근도 안 하고 급여 명목 물어볼 받은 적도 없다. 그냥 단지 평소 친분이 있던 김건희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재단법인 조항공원 뭐 이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감사로 등재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명의만 빌려줬다. 내가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재판정에 나가서. 근데 명의를 빌려준다? 장고를 지금 위조해준다? 이런 것들이 다 해주는 거죠? 보통 사람이 보통 예.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사람은 전혀 취미가 아닙니다. 깜빵 가는 건가요? 뭔 명의를 막 빌려줍니까? 아니, 얼마나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인데. 아니, 그게 뭐 발각이 되고 나서 지금 뭐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할 만한 일이 아닌 굉장히 오랜 사이다. 저는 이게 이제 불법 커넥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망에 좁혀오면 전형적인 수법인 거거든요. 그러세요? 수사를 받기 전에는 권력자들이 아랫사람 시켜서 집산으로 시키면서 온갖 일 다 처리게 하고 대신 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의 이름 팔고 다니면서 온갖 불법을 하거나 돈 뜯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힘을 암묵적으로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러다가 수사망이 딱 좁혀오면 일단 윗선에서 어떡하냐. 난 쟤 몰라. 제가 내 이름 팔고 그냥 하고 다닌 거야. 예? 아래에서는 난 위에서 몰라. 난 그냥 시킨 대로 하거나 아니면 이용당했을 뿐이야.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김건희와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보는 김예성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고 본다. 그러나 이제 김예성도 구속이 됐고 김건희도 구속됐기 때문에 서로 살기 위해서 좀 다른 진술이 김예성부터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 김예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예성이 김건희를 통해서 혼자 먹었다기보다는 김건희가 그 이익을 취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건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상당히 봅니다. 있다. 그다음 예전부터 이제 명태균 씨와 김건희와 김영선 의원과 공천 과정을 보더라도 그런 관계였다고 보고요. 김예성 씨하고의 이것도 마찬가지도 보고 특히 최근에 김건희가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것들을 보면 항상 뭐 김범수 아나운서인가요? 그분이 이제 김범수 예. 맞습니까? 이름이? 네, 맞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김범수 큰일 나죠. 전 아나운서. 그 예. 사람이라던가 또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 끼워서 하는 방식을 보면 전형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야돼 중간에 있는 인물들을 집사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가 조작에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